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융합과학 7번째 시간으로 행성의 운동 2, 케플러 제3법칙과 뉴턴의 중력법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를 66쪽부터 67쪽까지 읽어주시고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케플러 제1, 2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케플러 제1법칙은 뭐였냐면 타원궤도 법칙이었고, 타원궤도 2법칙은 면적속도 일정 법칙이었습니다. 타원궤도 법칙은 그동안 태양 중심으로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원운동한다고 생각했지만 케플러가 티코 브라헤의 관측 자료를 토대로 한번 살펴보니까 원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행성들이 돌고 있더라. 이걸 발견했죠. 그래서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을 먼저 그려보고 그려보니까 그 옆에 초점이 하나 또 다른 초점이 하나 있는 거죠. 그 초점이 이제 타원을 그리려면 초점이 두 개가 돼야 되는데 그 초점 중 한 곳에 태양이 존재하게 되고 그다음 그 태양을 초점으로 해서 타원 궤도가 그려지고 그 궤도를 따라서 행성들이 공전을 한다. 이걸 이제 케플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성들은 이런 타원 궤도를 따라서 돈다는 것을 찾아내었습니다. 두 번째는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인데 이 태양 한 초점 태양하고 행성하고 연결한 이 선이 지나가는 면적. 그래서 이 지나가는 면적이 같으면 걸린 시간이 같다 이거죠. 또는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면적을 쓰고 지나간다. 이게 케플러 제2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타원궤도에서는 이런 각 지점들의 명칭들 이런 걸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태양과 가까운 지점을 근일점, 태양과 먼 지점을 원일점이라고 그러고 특별히 우리 긴 반지름이 어딘지 요 중심에서부터 요까지 요 길이가 긴 반지름이죠. 근일점하고 원일점을 합치면 긴 지름이 나오고 그거의 절반이 긴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이게 케플러 제1, 2법칙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할 게 케플러 제3법칙입니다. 케플러 제3법칙은 다른 이름으로는 조화법칙입니다. 이 우주가 이 행성들이 공전하는데 너무나 조화롭게 움직인다. 그래서 그 조화법칙입니다. 뭔가 우주의 조화가 여기 숨어 있는 것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조화법칙은 어떤 뭐에 관한 거냐면 궤도 장반경하고 그 행성의 공전 주기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입니다. 궤도의 아까 우리가 쌤 중요하다고 했던 궤도의 장반경, 긴 반지름하고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기가 뭔지를 모르는 친구들은 여기서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주기라는 거는 한 번 공전하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데 여기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돈다. 그럼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입니까? 그 지구의 주기는 공전 주기는 1년이죠. 1년. 지구의 공전 주기는 1년인 것처럼 다른 행성들도 모두 공전 주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공전 주기를 다 조사해서 한번 써봤는데 보니까 이렇습니다. 첫 번째, 수성은 0.24년입니다. 0.24년. 금성은 0.62년, 지구는 1년, 화성은 1.88년, 목성은 11.86년, 11년 걸립니다. 11년. 목성은 한 바퀴 도는데 11년 걸린다는 거죠. 토성은 29년 걸립니다. 29.42년 걸립니다. 천왕성은 83년, 그리고 해왕성은 한 바퀴 도는데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도는데 163년 넘게 걸립니다. 한 164년 정도 걸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장반경, A는 장반경 길이입니다. 긴 반지름 길이. 이 AU라는 거는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AU는 지구하고 태양 사이 거리, 를 1AU라고 봅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가 몇 배냐? 수성은 0.39AU고 0.72AU 금성 쭉 가다 보면 목성은 5.21AU, 토성은 9.58AU, 천왕성은 19.20AU, 해왕성은 3.05AU. 네, 이렇게 태양과의 거리가 나와 있고 공전 주기가 나와 있습니다. 케플러도 물론 이 자료들을 다 알고 있었겠죠. 자료들을 알고 있는데 이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얘와 얘 사이의 관계를 이제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관계를 찾아내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관계가 있냐?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A를 긴 반지름을 세제곱하고 주기를 제곱을 했더니 그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0.06, 0.06
0.37, 0.37, 1, 1, 3.51, 3.53, 141.42, 140.66, 879.2, 865.54, 7077.89, 7014.06, 아이고, 1, 10, 100, 1000만, 27,135.23, 26,804.24. 어떠나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그렇죠. 그럼 이걸 우리는 식으로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주기, 저기 t제곱하고 a 3승이 거의 a 3승이 올라오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a 3승이고 t제곱이다. t제곱이다. 요 값을 그대로 그리면 0.06, 0.06이고 그 다음에 0.37, 0.37 이렇게 찍히는 거죠. 거의 이렇게 찍히는 거죠. 거의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런 그래프는 비례 그래프라고 그러죠. 그래서 t제곱하고 a 세제곱하고 비례하더라. 이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한글로 바꿔보면 공전주기 제곱하고 궤도 장반경의 세제곱하고 비례하더라. 요게 바로 그 유명한 케플러 제3법칙. 케플러 제3법칙은 조화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럼 케플러라는 사람은 케플러는 이 A를 제곱, 세제곱 다 해봤겠죠. 그 옛날엔 계산기가 없었죠. 혼자서 다 암산한 겁니다. 암산. 그래서 이거 계산하고 이거 찾아내는데 아까 우리 앞에 봤던 케플러 1, 2법칙이 나오고 나서 몇 년 지났냐? 10년. 10년 동안 이 계산들을 합니다. 계산들을 막 해서 드디어 제3법칙을 찾아냅니다. 대단한 집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케플러가 이 세 번째 법칙을 찾아내고 나서 책을 발간을 하고 나서 한 33년 후에 뉴턴이 태어납니다. 뉴턴이 태어나서 케플러의 책들을 읽어보고 만유인력 법칙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럼 케플러 제3법칙을 한번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주기를 년으로 표현하고 1년, 2년 주기 단위를 원래 시간이니까 초, 분 이런 거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년으로 나타내고 요 거리의 단위를 AU는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나타냈습니다. 뭐 킬로미터나 미터로 나타낸 게 아니라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를 단위로 해서 나타냈더니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 나오고 그랬더니 기록이 어떻게 됐냐면 그냥 저희는 주기를 P로 안 했으니까 P로 쓸게요. P 제곱하고 A 세제곱하고 같았습니다. 이거는 주기를 단위를 년으로 하고 거리의 단위를 AU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냥 주기의 단위를 뭐 초로 나타내고 요걸 뭐 미터나 또는 킬로미터로 나타내면 그럼 이거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P 제곱은 어떤 비례상수 K에다가 A 3승 곱방 이렇게 비례하는 식이 나옵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단위가 년이나 년 AU로 바뀌면 이 K 값이 1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다른 시간 뭐 초, 미터나 킬로미터 뭐 이런 초나 이런 걸로 바뀌면 여기 이제 비례 상수가 하나 붙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하튼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공전 주기 제곱하고 궤도 장반경의 세제곱하고는 비례하더라.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주기는 더 길어진다는 뜻이죠. 거리가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 P도 커지는 거죠. 근데 그게 A가 2배 되면 보세요. A가 2배 되면 P가 2배 되는 게 아니라 A가 2배 되면 요게 2의 3승이니까 8되죠. P 제곱이니까 루트 8배 되는 거예요. 주기는 루트 8배가 되는 겁니다. 주기 루트 8배. 이걸 다시 식으로 바꾸면 P에 대해서 고치면 P는 P 제곱이 A 3승에 비례하니까 P는 루트 A 3승에 비례하는 거죠. 주기는 루트 A 3승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2배가 되면 2의 3승이니까 8배, 루트 8배가 됩니다. 주기는 루트 8배. 여하튼 결론은 뭐냐면 장반경이 길면 길수록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공전 주기는 길어진다.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멀리 있는 행성일수록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게 케플러 제3법칙입니다.
잠깐 이 케플러 제3법칙을 여기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케플러 2법칙하고 케플러 3법칙은 여러분들이 좀 잘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좀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왜 비교를 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사항들에 접하다 보면 2법칙과 3법칙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케플러 2법칙은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인데 면적 속도 일정 법칙 우리가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태양 주변에서 이렇게 도는데 어쨌든 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같은 시간 동안에 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결과가 어떤 게 나냐면 근일점 부근에서는 빠르고 V가 빠르고 원일점 부근에서는 V가 느리다 이거죠. 그래서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수록 속력이 느려졌죠.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속력이 빨라졌습니다. 그럼 이게 케플러 제2법칙이었는데 이거는 한 행성의 운동을 다룹니다. 이 행성 한 개가 화성이면 화성이 태양 가까이 올 때는 빠르게 움직이고 태양에서 멀리 갈 때는 느리게 움직인다 이거였는데 케플러 3법칙은 뭐냐면 케플러 3법칙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행성을 비교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2개 행성의 궤도 반지름, 궤도 장반경을 비교해서 공전 주기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이 법칙은 행성 한 개가 한 바퀴 돌 때 얘가 태양 가까이 있을 때는 빠르고 태양 멀리 있을 때는 느리게. 케플러 3법칙은 행성이 두 개를 보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여기 있고, 태양으로부터의 장반경, 어디냐, 장반경. 이런 궤도를 도는 친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궤도를 도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얘가 더, 얘 입장,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얘가 2번, 1번. 1번이 장반경이 더 짧죠. 그럼 얘가 주기가 더 짧고, 얘가 주기 짧고, 얘가 주기가 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장반경이 2고, 얘가 장반경이 3이라고 해봅시다. 장반경이 2고, 장반경이 3이다. 그러면, 여기 1번 행성, 장반경을 우리가 A로 표현할게요. 1번 행성하고 2번 행성의 장반경이 2대 3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기는 다시 T로 쓸게요. 여러분 계속 T로 했다 P로 했다 헷갈리겠네. 주기는 T의 비율은 얼마가 되겠냐? 이거는 이렇게 이제 우리 물어본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T 제곱은 T 제곱하고 A 3승하고 비례했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T1하고 A1의 3승하고 비례하고 그 다음에 T2의 제곱하고 A2의 세제곱하고 비례하죠. 그럼 이걸 분수로 쫙 만들면 되는 거야. 분수로 만들면 만약에 거꾸로 분수로 만들어도 그러면 T2분의 T1 제곱은 A2분의 A1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비율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 T1 대 T2는 다시 이걸 갖고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갈게요. T1 대 T2는 뭘 구하는 거냐면 결국은 이거는 T2분의 T1 구하는 거죠. 비율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아까 요거의 제곱은 T2분의 T1의 제곱은 A2, A1의 세제곱하고 같다 그랬죠. 이거 비례한다, 비례. 그러니까 요거 비율은 하면 A2하고 A1 비율의 세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여기는 얼마? A2가 3, A1이 2니까 3분의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비율이 얼마가 되냐면 이거는 3분의 2 루트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T1 대 T2가 이게 T1하고 T2의 비율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비율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궤도 긴 반지름만 알면 공전 주기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성의 긴 반지름 안다. 행성이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우리가 측정했다.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측정을 하면, 그런데 지구의 공전 주기를 아니까, 그쵸? 요게 만약에 지구 거라고 해서 지구 공전 주기 알고, 지구의 궤도 반지름 알죠? 그러니까 그 행성의 궤도 반지 이것만 알면 나머지 이거는 얘가 한 바퀴 도는지 안 도는지를 다 확인하지 않고서도 어느 정도 얼마 정도 간 것만 보고도 바로 체크할 수 있다는 거. 이 간 것도 요 거리만 재도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만 알아도 얘의 공전 주기를 바로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케플러 제3법칙이 강력한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케플러 법칙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계가 뭐냐? 케플러 법칙은 경험 법칙입니다. 경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관찰된 결과에서 규칙성을 찾아낸 것일 뿐입니다. 저번에 선생님이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융합과 처음 시작하면서 한번 얘기했죠. 게임의 규칙을 찾아내기 위해서 게임 만든 사람이 어떻게 만드는지를 잘 모를 때 게임 설명서가 없을 때는 내가 키보드를 눌러본다 그랬죠. 눌러봐서 A 키보드를 눌렀더니 계속 앞으로 나갔더라. 그게 이제 관찰 결과에서 규칙성을 찾아낸 거죠. 그러면 왜 A를 누르면 앞으로 나가나? 이건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프로그램을 그렇게 한 건지 그래서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케플러 법칙도 마찬가지로 관찰 결과에서 규칙성을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일들이 왜 이 세 가지 법칙대로 움직이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케플러 법칙의 원인을 설명한 과학자가 등장하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뉴턴입니다. 뉴턴이 케플러 법칙 케플러 법칙 세 가지를 다 설명해냅니다. 자기가 생각해낸 그 이론으로 다 설명해내는 거죠. 뉴턴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면 뉴턴이 케플러 법칙을 이론적으로 설명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원래는 이제 수학적으로 다 설명해냅니다. 그래서 타원 방정식도 세우고 막 자기 나름 그 힘을 이용해서 타원 방정식 세우고 그런 모든 것들 다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까지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는 이걸 정성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케플러 제1법칙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플러 제1법칙은 뭐냐면 뉴턴이 언제 어떻게 이야기했냐,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냐. 여기에 여기 우리 하얀색으로 하자. 여기에 높은 곳에서 공을 하나 던진다고 생각하고 대포를 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포를 쏘면 우리 보통 지평면에서 이렇게 지평면에서 여기서 요만한 곳에서 대포를 빵 쏘면 뿡 가다가 이렇게 쏙 떨어지죠. 그리고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죠? 얘가 앞으로 가다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에 추락하는 거죠. 그럼 이건 이제 큰 관점에서 지구 밖에서 한번 바라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대포를 쏘면 얘가 가다가 이렇게 직진하는 거는 직진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구가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가다가 지구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퐁 떨어져. 그러면 내가 여기 V라는 속도로 처음 쐈을 때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럼 더 빠르게 V를 더 키웠다 생각하죠. 더 빠르게 쏘면 더 멀리 가서 떨어지죠. 지구가 당기니까. 그렇죠? 그럼 더 빠르게 쏘면 이렇게 쏘다가 결국 지구에 따라서 가다가 여기 떨어지죠. 더 빠르게 하면 여기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진짜 빠르게 쏘면 얘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뿡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데 못 떨어지고 계속 도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원운동 하게 됩니다. 원운동. 행성 주변을 원운동하는 위성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내가 대포 알맹이가 지구 주변을 계속 도는 달처럼 되는 거죠. 이제 인공위성이죠. 인공위성. 근데 이걸 V를 더 세게 던지면 더 세게 던졌다. 이만큼 날아갔는데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다시 지구 쪽으로 돌아오죠. 이게 무슨 원입니까 이게? 타원이죠. 타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행성들이 타원 운동하는 이유는 뭐냐? 이 행성이 얘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이다. 둘 사이에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타원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뉴턴이 한 건 뭐냐면 두 행성 사이에서 중력이 작용할 때 그 다른 행성이 그리는 궤도는 타원이 된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 겁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엄청 수학을 잘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 세게 던지면 더 납작한 타원이 되겠죠. 더 납작한 타원. 그림 좀 그렇네. 더 세게 던지면 더 납작한 타원. 대충 이게 뭐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걸 이제 뉴턴이 케플러 제1법칙을 이제 설명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케플러 제2법칙은 케플러 제2법칙은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각운동량 보존이라는 보존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 각운동량 보존 법칙은 여러분 고등학교 과정에서 안 나오고 이거는 대학 과정입니다. 대학 과정.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걸 많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항상 나오는 게 이거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각운동량이라는 이거는 회전과 관련된 거거든요. 회전하는 양입니다. 회전량인데 이게 반지름이 커지면 그 회전체의 반지름이 커지면 이 회전체의 반지름하고 그 다음에 회전체의 속도하고 요 끝부분의 속도 여기 있는 속도 현재 속도하고 요 값을 각 운동량이라 여기다가 질량 곱한 것까지 해서 각 운동량이라고 하는데 요게 항상 일정하다는 겁니다. 일정. 그래서 이 반지름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속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지름이 크면 속도가 느려지고 반지름이 작아지면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피겨 선수들이 한번 회전을 빵 하고 나서 손을 중간에 갑자기 싹 모으면 요 회전 반지름을 확 줄이면 원래는 이만큼 컸는데 이걸 확 줄이게 되면 속도가 갑자기 확 빨라집니다. 이게 반지름을 줄일 때 속도가 빨라지는 거. 이게 이제 각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그래서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도 마찬가지로 얘들이 돌아갈 때 각 운동량이 보존이 되는데 이렇게 넓을 때는 거리가 멀 때는 여기처럼 천천히 돌다가 얘가 거리가 가까워지면 각 운동량을 보존시키기 위해서는 빨리 돌아야 된다는 거죠. V가 빨라져야 된다는 거죠. 피겨하고 똑같습니다. 이걸로 또 뉴턴이 설명을 했습니다. 각 운동량 보존으로 이 케플러 제2법칙을 설명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화법칙은 이제 조화법칙을 케플러가 이거 뭐죠? 메시지네요. 이거 잠깐 지우고 가겠습니다. 이 조화법칙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만유인력 법칙, 뉴턴의 중력 법칙하고 뉴턴의 중력 법칙이랑 그 다음에 요 구심력과 관련된 요 등속 원운동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냅니다. 근데 실제로 뉴턴은 이 케플러 법칙 제3법칙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타원 궤도 법칙하고 그 다음에 각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케플러 제3법칙을 수학적으로 잘 증명해 내는데 우리는 이제 뉴턴의 중력 법칙으로 거꾸로 한번 이걸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정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건데 하나 알아둬야 될 거는 원운동에서 이 반지름하고 타원 궤도의 장반경하고는 뭐 거의 같은 것으로 봐도 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아시고 또는 지구는 전에 우리가 지구의 그 공전 궤도를 한번 그려봤었죠. 그래서 지구의 공전 궤도는 거의 원에 가까웠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우리가 차표를 그렸을 때 거의 원에 가깝죠. 여기가 100이었다면 여기는 999만 요거의 루트였죠. 그러니까 거의 10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구의 궤도 같은 경우는 그냥 장반경 자체가 반지름 R이고 속도 변화가 거의 없는 그냥 등속 원운동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태양이 있고 이게 지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 하나 첫 번째 여기 이거는 지구하고 달하고 썼는데 이게 태양이라고 해봅시다. 태양하고 지구라고 해볼게요.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뉴턴이 말하는 중력의 크기는 R제곱분의 GMM입니다. 요 R은 둘 행성 사이 거리고 그다음 M은 태양의 질량, 요 M은 지구의 질량이겠죠. 이게 첫 번째 이게 중력입니다. 중력. 두 번째는 이렇게 원운동을 하게 되면 태양 주변을 지구가 원운동을 하게 되면 원운동할 때 얘를 원운동하게 만드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구심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이 구심력의 크기는 R분의 mv 제곱으로 구합니다. R분의 mv 제곱. 그럼 여기서 이건 R분의 m에다가 V는 여기서 V는 속력이죠, 속력. 그럼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걸린 시간분의 움직인 거리니까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주기. 움직인 거리는 원주니까 2πr이죠. 2π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요걸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R분의 M의 V제곱이니까 이거는 T제곱분의 4파이 제곱 R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R 약분을 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T제곱분의 4파이 제곱 M R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F96입니다. 96. 그러면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돌 때 90력으로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지구를 원동하게 만드는 90력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그게 바로 요 중력이죠. 그래서 요 1번하고 2번이 같은 겁니다. 이 90력 역할을 하는 게 이 중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식하고 이 식을 같다고 놓고 풀면 되는 거죠. 그러면 R제곱분의 GMM하고 T제곱분의 4파이 제곱 MR이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보니까 스몰 m에서 지구의 질량을 약분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T제곱을 여기로 왼쪽으로 넘기고 T제곱을 넘기면 그럼 이거는 GM분의 4파이 제곱의 R3승이 되죠. 이게 바로 케플러 제3법칙이 되는 거죠. 요 값은 태양 질량 중력 상수 4파이 제곱은 숫자죠, 숫자. 이건 T제곱은 K의 R3승. 왜? 이렇게 케플러 제3법칙이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뉴턴은 자기 중력 이론하고 만율력 요 식하고 90력 공식을 이용해서 90력 공식을 이걸 연립해서 풀면 주기의 제곱하고 반지름의 세제곱하고 비례한다는 이 식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수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성의 공전운동 법칙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 케플러 법칙이라고 합니다. 케플러 법칙은 행성의 공전운동에 관한 법칙입니다. 첫 번째 법칙은 타원 궤도 법칙입니다. 모든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면적 속도 일정 법칙입니다. 태양과 행성을 연결한 직선이 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면적을 쓸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화 법칙이었습니다. 태양 주변을 도는 여러 개의 행성들의 공전 주기랑 그 다음에 궤도 장반경 길이랑 관계를 찾았는데 그 관계는 뭐였냐면 공전 주기 제곱하고 궤도 장반경의 세제곱하고 비례했다. 요게 조화 법칙이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궤도 장반경만 알면 궤도 장반경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만 알면 그 행성의 공전 주기를 바로 계산으로 알아낼 수 있고 그 결과 지금 현재 앞으로 몇 년 후에 이 행성이 어디에 있을 것이다 이런 걸 다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케플러 법칙의 한계는 뭐냐면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런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뉴턴이었죠. 뉴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뉴턴은 케플러 법칙, 케플러의 책을 통해서 자기 영감을 얻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민하는 중에 중력에 대해서 생각해내게 되고 그 다음에 가공동량 보존을 통해서 케플러 법칙을 다 증명해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스텔라리움이라는 천문 프로그램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몇 가지 행성들을 모습을 촬영하고 그 다음에 천문학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다음에 달의 위상 변화랑 달의 운동에서도 자주 쓰이는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